네, 신지우입니다. 대구 동구의 시남 5동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작은 분식집을 하는 김씨 할머니가 여기서 손녀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손녀는 18살에 이지혜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고 부모가 생활비를 버느라 어릴 때부터 이 할머니에게 맡겨져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랑 사이가 좋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사 잘하기로 소문났었고요. 공부도 잘해요. 틈만 나면 할머니 가게 찾아와서 일손도 도왔습니다. 이 할머니 분식집이 동네 골목길에 있어요. 작은 가게인데 뭐 음식 간단한 거 파는 거죠. 분식집이니까. 그리고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장사를 해요. 당연히 오는 사람들은 동네 주민들이겠죠. 사건이 1997년입니다. 2월 20일 밤 11시가 넘어서 일어나는데요. 장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김씨 할머니가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이지혜가 가게에 와요. 할머니랑 같이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뒷정리를 도왔죠. 그런데 할머니가 이날따라 다음날 장사에 쓸 그 음식 재료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녀에게 가게를 맡기고 급하게 근처 슈퍼로 갑니다. 슈퍼가 12시에 문을 닫아요. 1시간도 안 남았었기 때문에 급하게 가야만 했던 거죠. 20분도 안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온 게. 금방 왔는데 와보니까 가게가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바닥엔 피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핏자국이 주방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따라가 봤어요. 여기가 주방 안쪽이 할머니가 쉴 때 쓰는 작은 방도 하나 달려 있는데 이 방문을 할머니는 항상 열어두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슈퍼에 갔다 와 보니까 닫혀 있는 겁니다. 20분 사이에. 열어보니 안에 손녀인 이지혜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상태를 보니까 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공격당해서 쓰러진 건데 할머니가 처음 발견했을 때 이지혜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119에 신고했고요. 옮겨졌는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앰뷸런스에서 사망했어요. 이제 살인사건이 된 거죠. 자,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살인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같은 동네에서요. 이번엔 66살의 김필순 씨예요. 장소는 이 분식집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교회 화단 앞이었거든요. 관리인에게 발견됩니다. 새벽 기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던 것 같아요. 사망 원인은 이지혜 때처럼 똑같아요. 목을 공격당해 생긴 과다출혈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목적이 뚜렷하죠. 가지고 있던 현금 7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분식집 문 닫는 시간을 노렸다는 점과 비슷한 공격 방식 볼 때 같은 사람이고 강도의 목적인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처음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열흘 전 이번에 벌어진 시남 5동과 가까운 동네에서도 또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도 비슷해요. 피해자가 목을 공격당했다는 점에서 같은 사람일 가능성 높아 보이고 이틀이 또 지납니다. 1997년 2월 23일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요. 또 여기 시남 5동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 전화인데 이번엔 집에서 발견된 남자였거든요. 이번 피해자는 27살의 남성이고요. 김병주라고 합니다. 미용사예요.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3일 넘게 미용실로 출근하지 않아서 원장이 집에 가봤더니 사망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김병주도 이 사건의 시작이었던 그 분식집에서 이지혜가 사망하던 날 밤인 그 3일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망 원인도 흉기에 의한 자상이에요. 지갑에서 현금 8만 원 사라졌습니다. 결국 1997년 2월 20일 자정이 넘어가던 시간쯤에 같은 동네에서만 3명이 살해당했다는 거죠. 자, 범인은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21살 이승수라고 합니다. 잡아서 조사해보니까 이날 시남 5동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게 전부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 이승수는 어떤 사람이고 왜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됐는지 이번엔 1997년 2월 대구에서 일어난 이승수의 연쇄살인 사건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바로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순서대로 보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승수의 첫 번째 살인은 사실 분식집의 이지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열흘 전 옆 동네에서 일어난 가정집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1997년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 동구 율하동의 가정집으로 금품을 훔치러 들어간 이승수가 안에 들어갔어요. 집안 물건 뒤지다가 집주인인 31살의 가정주부 김분순에게 들킵니다. 이승수는 이때 항상 흉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범행 도중 목격자를 만나기도 했으니까 바로 공격한 거죠. 김분순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는데 집에 아이도 있었던 거예요. 다른 방에서 4살인 아들이 자고 있었거든요. 범행 순간에 이 엄마 비명을 듣고 깬 겁니다. 그러자 바로 아이까지 공격했어요. 아이도 목에 큰 상처 입었지만 남편이 금방 집에 들어오면서 살 수 있었죠. 여기서 이승수가 뺏은 돈은 11만 원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10일 뒤에 3번의 연속 살인 사건이 한 동네에서 일어났던 건데 범행 방식과 목적이 비슷해 보이는데도 그 당시에 경찰은 바로 관련성을 찾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 이 가정집 사건을 보면은 집을 뒤졌다는 점에서 강도 목적 같긴 하죠. 그런데 4살인 아이까지 죽일 생각이었다는 점에서는 이게 강도처럼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통 강도들은 빨리 들어와서 훔치고 도망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뭐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마주치더라도 칼로 위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살인까지 할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 강도의 목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까지 죽이기도 했으니까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본 거죠. 목격자도 없고 머리카락이나 지문도 전혀 안 나왔습니다. 270에서 275 사이에 발자국 하나밖에 나온 게 없어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던 중 신암 오동에서 이승수의 두 번째 살인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미용사인 김병주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 일어났어요. 김병주와 이승수는 사건 당일인 2월 20일 밤 10시쯤 대구역 지하도에서 우연히 마주칩니다.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피해자인 김 씨가 먼저 말을 걸어서 같이 술집에 갔고요.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했습니다. 이것도 김병주가 먼저 꺼낸 이야기라는 거죠. 이승수는 이 당시에 집이 없었어요. 밤마다 당구장이나 만화방을 돌면서 잤기 때문에 범행을 생각하고 접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다가왔고 집에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좋은 기회였겠죠. 김 씨 집에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김 씨는 왜 이승수에게 말을 걸어서 술까지 사 먹이고 집에 데려왔냐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였어요. 갑자기 이승수에게 씻자면서 접근까지 했습니다. 이승수는 동성연애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절했지만 김 씨가 함부로 몸까지 더듬길래 화가 나서 김 씨를 공격했다는 거죠. 김 씨가 사망했어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이승수는 눈을 훼손했고 화장실에서 피를 씻은 뒤 지갑에서 8만 원을 꺼내 도망칩니다. 여기까지가 이승수의 진술이에요. 이 김병주 씨 사건은. 서로 모르던 사이라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병주 측에서 이승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승수의 주장뿐이고 이게 사실인지는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범행 목적으로 접근했지만 알고 보니까 김 씨가 동성연애자였을 수도 있긴 할 겁니다.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이런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승수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이미 연쇄살인을 한 사람이라서 감형이 되지는 않을 부분이죠. 범행이 끝나자 집을 나온 이승수는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눈에 보인 게 바로 이지혜의 할머니가 하는 분식집이었던 거예요. 이때 시간이 11시 30분 넘고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이 가게는 문을 닫았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필 이날 할머니가 다음날 장사 준비를 못해서 재료 사느라 불을 켜둔 채 나가 있었죠. 이승수는 이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가게가 끝난지 몰랐고 혼자 있던 이지혜가 영업이 끝났다고 이야기했어요.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20분 전에 살인을 한 이승수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할 만큼 피가 끓어있는 상태였던 거죠. 나가달라는 말에 흥분을 해가지고 앞에 두 사건에서 저지른 칼을 꺼내서 이지혜를 위협했어요.
이지혜가 주방 안에 있는 방으로 도망쳤지만 따라와서 공격했던 거죠. 이렇게 세 번째 살인이 일어났고 바로 현장을 도망칩니다.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이승수가 2월 21일 12시 넘어갔어요. 12시 20분쯤인데 네 번째 피해자인 그 새벽 기도를 가던 64살의 김필순 씨를 만난 거죠. 이번엔 돈을 노린 거예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김 씨가 반항하자 다시 흉기 꺼내서 공격했고요. 김 씨가 사망하니까 가방에 있던 지갑을 꺼내 도망갔어요. 이렇게 한 동네에서만 1시간 만에 3명이 죽는 연속살인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승수는 어떻게 붙잡힐 수 있었느냐? 이제 수사 내용 알아볼 차례인데 사망한 피해자들은 흉기에 목을 찔렸어요. 다 치명상을 입었고 집 주변에서 사망했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걸로 범행 방식은 알 수가 있지만 직업, 성별, 나이, 생활 수준, 피해자들이 이게 다 달랐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 방향을 정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돈이 사라진 사건만 3번이에요. 그러면 강도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러자니 이거 합해봐야 26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도의 목적이라기에는 범인이 얻은 게 너무 없어요. 거기에 분식집 이지혜 사건은 가게를 노리긴 했으니까 사라진 금액도 그만큼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오히려 사라진 돈이 하나도 없고 성범죄도 심지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일어났던 대구 율하동의 가정주부 피살 사건에서는 어린 아들까지 공격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자의 범행의 가능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 피해자인 미용사 김병주 씨 사건도 세 번째, 네 번째 사건보다는 이틀 뒤에 발견됐기 때문에 따로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미용사 사건은 동성연애자였다는 사실에서 치정에 의한 살인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저지른 범행을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별도의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경찰들이 4개로 수사팀을 쪼개서 각자 수사하게 됐던 거예요. 연쇄살인은 사건들의 공통점이 중요하거든요. 안 그래도 증거와 목격자 확보가 어려웠는데 사건을 또 따로 수사하기까지 하다 보니까 결국 범인 검거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1997년에 일어났죠. 이 당시에 대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이 4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수의 사건까지 4개가 더 늘어난 겁니다. 계속 살인이 늘어나자 야간 자율학습을 없애는 학교가 나타났고요. 성인들은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자 담당 형사들이 징계를 받았고요. 경찰은 비상사태에 들어갑니다. 미용사였던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대구지방경찰청은 통합수사본부를 열었고 이승수의 연쇄살인 사건을 집중 수사했어요. 아직은 이승수의 사건인지 모르는 거죠. 159명의 형사가 투입됐고요. 모든 경찰을 다 동원합니다. 집중 탐문수사, 특별 방범이 시작되는 거예요. 길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경찰들이. 사건이 일어난 대구 동구에는 공항, 터미널, 기차역이 있어요. 범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수사가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탐문을 계속하면서 목격자를 찾을 수 있었어요. 몽타주가 나온 거죠. 그런데 형사들이 이 몽타주를 보고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들도 이 목격자 몽타주를 만들었고 각자 맡은 사건에서 확인해 봤는데 다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 사건의 몽타주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범인은 20대 초중반의 남성 1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대구에 몽타주를 뿌리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신암동 당구장에서 범인과 비슷한 사람이 왔다는 제보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체포했고요. 이렇게 범인이었던 21살의 이승수가 체포됐던 겁니다. 몽타주 정확해 보이죠? 1976년생이에요. 대구에서 태어났고 21살밖에 안 됐는데 이미 특수절도랑 주거침입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 전과 3범이었습니다. 이제 어릴 때 좀 알아보자면은 아빠가 막노동을 했어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했고 중학교 2학년 때 15살이죠. 처음 특수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7살 다시 특수절도로 체포되면서 퇴학당해요. 학교에서.
두 번이나 체포됐어요, 이미. 20살도 안 돼서. 하지만 전혀 반성을 하지 못했고 19살엔 가정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다가 잡힙니다. 여기서 야간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요. 살인사건을 이 기간에 저질렀던 겁니다. 그럼 왜 사건을 저질렀느냐? 이 사람은 집이 잘 살진 않지만 가정 불화까지는 또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충격적인 경험이라는 것도 딱히 없습니다. 처음엔 퇴학당하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그만두더니 1996년 11월부터 집을 나와 떠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항, 대구, 동구 이런 데 돌아다녔는데 정해진 곳이 없어요. 주로 당구장이나 만화방을 다니면서 그날 해결해 가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 돈이 떨어져요. 그래서 도둑질을 생각한 게 이 사건의 시작이었던 거고, 범행 사실은 체포되고 나서 금방 인정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었던 그 가정주부 김 씨를 죽인 날 밤 이승수가 친구를 찾아갔었어요.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범행 당시에 끼고 있던 장갑입니다. 이걸 버려달라고 친구에게 맡겼는데 이 친구는 오히려 이걸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도 잡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이승수의 신발이랑 똑같았어요. 이런 것들이 범행 증거가 됐고요. 증거가 분명하니까 다른 세 건도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승수는 1997년 4월에 군입대 예정돼 있었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받자 그 전까지 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대요. 그래서 가출을 했다고 밝힌 거죠. 결국 범행 목적은 노는 데 쓸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사건을 저지를 생각은 또 아니었다고 하는데, 첫 사건에서 피해자가 너무 심하게 반응하자 어쩌다 보니 죽이게 됐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은 돈이 목적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죠. 두 번째인 미용사 김씨 사건은 동성애자가 접근하자 성적 수치심이 들어서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공격했고, 이 사건 뒤에 배가 고파서 찾아간 분식집은 이지혜의 말투가, 나가라고 했던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격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건은 전형적인 노상강도예요. 이것도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밝혔어요. 지나가다가 가방을 빼앗을 생각에 달려들은 건데 반항이 심해서 공격했다는 겁니다. 강도 목적이었다면 들어갈 집을 미리 둘러보거나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고 이런 행동들이 있어야 돼요, 보통은.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이승수는. 첫 사건 이후에 자포자기한 심장에서 나는 이제 살인자고 내 인생 끝났다, 될 대로 되라, 이런 느낌으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또 묻지마 성격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이 또 좋았던 사람이에요. 이승수가 사건 이후에도 계속 대구 동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159명이나 투입돼서 탐문 수사를 했었지만 한 번도 검문을 받은 적은 또 없었대요. 재판에서도 사형을 받았는데 이 날짜가 1997년 8월 20일이거든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이 마지막 사형이죠. 그 뒤로 집행된 적이 아직 없어요. 마지막 형 집행을 심사할 때 사형을 예전에 받았던, 수감된 지 오래됐던 이런 사람들 위주로 뽑았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라서 이승수를 이 집행에 고려할 기회는 아마 없었겠죠. 아직 그래서 대구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세금이 아까울 정도로 잘 지낸다 그래요. 양말이나 속옷도 브랜드만 입는다고 합니다. 영치금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거는 곧 가족이 면회를 자주 가고 돈을 꼬박꼬박 보내준다는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어린 재소자들에게 빨래, 심부름 이런 거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아직도 별로 반성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장기를 또 잘 둔대요. 교도소에서 할 게 없으니까 매일 장기만 두는 것 같은데 교도소 안에서 제일 잘 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사실 군입대 앞두고 저지른 사건이었기 때문에 몇 달 더 지나면은 미제가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승수는 공익받은 사람이거든요. 사주 훈련만 받으면 밖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 놀고 싶었다는 거는 사실 이유가 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사람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고요. 충동적이고 좀 공격적인 사람 같아요.
당장의 뒷감당,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생길 뒷일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좀 정신연령도 어린 사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은 1997년 대구 동구에서 일어났던 이승수의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